그러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윤창호 제1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상 죄는 현재까지 위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종전대로 효력이 유지돼서 시행 적용되고 있고, 윤창호 제2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도로교통법 중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그 가중처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021년 11월 25일에 위헌 결정이 돼서 소급 무효가 되었고, 그 이후에 지난달에 2022년 5월 26일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인 일뿐만 아니라 종전의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인 경우에, 과거에도 음주 측정 거부에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경우, 시간적 선호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측정 거부를 한 경우,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를 했었고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위헌 결정이 돼서 소급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창호법 관련해서 위헌 결정된 것은 두 번 있었고, 이 첫 번째 된 것은 작년 11월 25일에, 두 번째 건은 지난달에 2022년 5월 26일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전에 대만 유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1심에서 징역형 8년을 받았고 2심에서도 징역형 8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사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그때 마침 작년에 위헌 결정이 있었던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조항의 그 부분이 위헌 결정이 되어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위헌 결정이 됐으니 이 상고 사건에 대해서 파기하고 원심으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더니 다시 2심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한 끝에 위헌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그대로 징역형 8년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징역형 8년으로 2심에서 원심에서 8년으로 유지가 되고 나서 또다시 형사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상고를 제차했더니 대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그대로 징역형 8년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작년 2021년 11월 25일에 위헌 결정되어진 도로교통법 이 소급 무효가 된 그러한 위헌 결정된 이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사항까지 고려가 돼서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었다. 형량은 그대로 유지가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53세 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에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진행된 내용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정일인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로 취한 상태였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80.4km로 차를 몰았던 데다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6년에 처해달라고 검찰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법관은 검찰에서의 그 구형 의견에 대해서 구속받지 아니하고 검찰 구형보다 높게 할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통상 좀 낮게 이렇게 선고를 하는 경향이 있죠. 실무적으로 보통.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찰에서는 징역 6년을 처해달라고 구형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8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 씨가 2012년 그리고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범죄 기록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검찰에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그래서 8년이죠. 징역 8년.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2심도 있었는데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8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심 판결 이후에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이른바 윤창호법이 과잉처벌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게 작년 2021년 11월 25일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김씨의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8년, 2심에서도 징역 8년 이렇게 됐는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제 선고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됐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다시 원심으로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파기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1심하고 2심에서는 위헌 결정되기 전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조항을 적용해서 징역 8년,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 선고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고,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은 소급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 상고심 그 사건에 대해서 파기하고 원심으로 2심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이것은 소급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판하라라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2심에서 그 파기 원심이죠. 원심인 2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는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고, 공소장 변경을 실제 하지 않더라도 법원 재판부에서는 직권으로 이러한 사항을 변경해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심으로 이제 공이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가중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148조의 이 제1항이 아니고 일반 조항, 여기서는 이제 3항이 됩니다. 3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이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그랬더니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조항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항인 것이죠.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2심에서. 때문에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1, 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진 그 파기환송심 2심 재판에서도 파기환송되기 전에 있었던 선고되었던 징역 8년과 똑같은 형량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2심에서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2심에서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사 피고인인 김 씨는 다시 상고합니다.
재상고합니다. 다시 대법원에 문을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기각해서 징역 8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대법원에 이제 두 번 온 것이죠, 사건이. 그래서 징역 8년이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느냐?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양 당사자인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다시 이제 상고한 것이죠.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을 한 경우에 최초에 1심 있었고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똑같이 8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검찰은 가만히 있었고 형사 피고인이 상고를 한 거죠. 그러한 상고심에서 상고가 있었고 거기서 파기가 되어서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네,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거죠.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거죠. 2심으로. 그렇게 한 경우에 환송 후 원심 법원은 분리변경 금지 원칙,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 판결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중한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파기환송 전에는 8년이기 때문에 9년, 10년 이렇게 선고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지 불이익하지 않은 원래 그대로 파기환송 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변경 금지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 판결, 여기서는 8년, 징역 8년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일한형, 징역 8년을 선고했죠. 파기환송심에서. 그랬더니 또다시 재상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법원에서는 분리변경 원칙상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시한 겁니다. 정 씨의 부모는 이날 딸의 친구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징역 8년으로서는 고통과 슬픔을 달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의 죽음이 음주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각심 제고와 상습 운전자 처벌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된 이후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확정된 판결은 이와 같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 청구를 해서 하는 것이고, 확정되지 않은 심급별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고뿐만 아니라 재상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파기환송되기 전 형과 똑같이 유지가 된, 징역 8년이 유지가 된, 전에 몇 번 설명을 드린 그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 보도 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